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번 주부터 공식 출범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등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현안 사업은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난립한 광주 전남 지역에 컷오프와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농작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있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호남선에서는 하루 4차례, 전라선은 하루 2차례씩 KTX가 인천공항까지 운행에 들어갑니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4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단체장들은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시도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첫 시민시장을 내세우는 윤장현 당선자가 내일 열릴 취임식에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사회 각층의 시민 34명이 시장 취임식 선서에 함께 참여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복지시설과 재난재해 우려 지역을 둘러보고 청년 활동가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차례로 만나서 현장 밀착형 정책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복원입니다. 갈라지고 흐트러진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해서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 당선자 역시 200만 도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검소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등 50여 명을 초청해서 취임식을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당선자는 취임 첫 일정으로 새벽 시장을 찾아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가까이서 듣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감들도 취임식 간소화 행렬에 동참합니다. 정의국 광주시 교육감은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해 조촐한 취임식을 열고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새로운 임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권위주의 방식을 벗어던진 취임식 모습이 임기 4년 내내 시도민 친화형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희망광주준비위원회가 민선 6기 광주시정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등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희망광주준비위원회는 첫 번째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주목했습니다. 2025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이 규모와 추진 방식 등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신교통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재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호선 철도에서는 1호선 철도와 같은 잘못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을 5개 자치구에 분산 건설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과도하게 유치 효과를 부풀렸다고 보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선 5기와 마찬가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적극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강훈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갱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광주시 자체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 입찰 행정과 20년을 맡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야구장 문제 등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혀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주의 시작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 같은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평년보다는 기온이 약 2도가량 올라서겠습니다. 오후에 영광과 광양,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21도, 영광 24도, 광주와 나주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30도, 구례와 화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추이입니다. 내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꽤 덥겠습니다. 장마의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요. 반면에 아침 기온은 오히려 올라서겠습니다. 덕분에 일교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수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오늘부터 시내버스 전체 노선의 운행률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파업 불참을 선언하고 근무에 복귀한 105명의 운전원과 함께 108대의 전세버스가 투입돼 어제까지 시내버스는 80%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광주시는 오늘부터 100% 운행을 목표로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오늘부터 KTX가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호남선에서 KTX가 매일 4차례, 전라선에서는 매일 2차례씩 인천공항까지 운행에 들어갑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소요 시간은 3시간 55분으로 내년 1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2시간 30분대로 단축됩니다. 올 들어 농작물 값이 크게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값과 일손이 들어가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팔로 마저 막히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친환경 농사로 전환한 40대 농민. 거추 수확기를 맞아 한숨만 나옵니다. 5천만 원 이상 들여 대규모 비닐하우스 시설까지 갖췄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딴에도 내다 팔 일이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은 그대로 이제 계속 더 들어가고 생산했을 때 그게 이제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죠. 현재 고추 가격은 1kg 기준으로 9,000원 안팎으로 예년보다 평균 5,000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사정은 양파와 대파, 참깨 등 나머지 밭작물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수확량이 는 데다 재고가 넘치고 소비마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작물에 비해 일손이 더 가고 원자재 투입비가 30% 이상 많은 친환경 재배 농가는 짓는 농사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 들어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서 쌀을 제외한 과체류의 학교 급식을 일괄 구매해서 학교 자율 구입 방식으로 바꾸면서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 증가율은 따라주지 못해갖고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농가들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가격 하락세는 가을과 겨울 작물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또 호남도 낡은 계파와 패거리 정치로 물들고 있다며 2017년 정권교체 첫걸음을 위해 호남 정치의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화순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나주 화순 전현직 지방의원 등 342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정치, 민생정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신정훈 후보를 지지하고 정권교체의 시작을 나주 화순에서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 후보가 쌀 경영 안정 직불제와 친환경 학교급식, 농기계 임대은행 등의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42연전의 강행군을 마친 기아는 주말 동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좀처럼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타이거즈는 6월 한 달 새 상승세에 올라섰습니다. 기아의 최근 10경기 성적은 7승 3패, 6월 22경기에서는 13개의 승을 챙기고 4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는 6위로 4위 롯데를 4게임 반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6월 기아의 승률은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선발진이 제 역할을 잘해주며 연속 4경기 선발승을 거두고 최영필, 김태영, 신동섭, 임준혁의 필승조가 마운드 부활에 가세했습니다. 이제 전반기 12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내일 홈에서 열리는 두산전에서 연승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운드에 오르면 즐겁다는 김병현 선수.
최근 기아의 선발진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SK 9차전 선발 등판한 김병현 선수는 3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경기 초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4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를 펼치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김병현은 지난 5월 개투신으로 첫 등판했지만 평균 자책점 15점을 웃돌며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발로 등판한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5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정된 선발진 운영이 힘들었던 기아. 김병현이 이대로만 해준다면 기아 마운드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우리 지역 프로축구팀인 광주FC는 오늘 대구를 상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광주FC가 오늘 저녁 7시 3주 만에 안방에서 팬들을 만납니다. 최근 6경기 성적은 3무 2패로 주춤하고 있지만 한 달 만에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특히 광주FC는 9번의 홈 경기에서 5번의 승리를 챙긴 만큼 홈에서 강합니다. 또 이번 경기는 핵심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모처럼 최고의 전력을 꾸리게 됐습니다. 오늘 한 달여 만에 만나는 팬들에게 광주FC가 승리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MBC 최영준 사장이 지난 25일 중국 후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객좌 교수로 위촉돼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최영준 사장은 앞으로 해마다 후난대를 방문해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특강을 하고 정일성 합창단의 중국 순회 공연 등 광주와 후난 지역 간 교류와 우위 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담양군 광주댐에서 여성 속옷과 손바닥 크기 절반 정도 되는 뼈조각 3개가 낚시꾼에 의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댐에서 물이 빠지면서 바닥이 드러난 지점에서 뼈조각이 발견됐다는 낚시꾼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해오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행 자동차 2,6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 12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방세 체납 차량 1,453건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상돼 현실화됩니다. 광주시는 물가 상승률과 교통 혼잡도 등을 고려한 부담금 인상과 교통량 감축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돼 3,000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1,400원까지, 3만 제곱미터 초과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2,000원까지 조정됩니다. 이무진 서구청장 당선자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임 당선자는 보도자를 통해 남다른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할 공인이 반주를 곁들인 단합대회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주민들을 실망시켜드려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앞서 작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광주 동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동구 대인동 건축 자재 거리에서 탄력적 주정차 제도를 시행합니다. 광주 동구청은 건축 자재 거리 380m 구간에 3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값 고공행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7월 돼지 관측 월보에 따르면 휴가철인 7월과 8월 전국의 돼지 도축 마리수는 229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7월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5,600원에서 5,800원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고 8월에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 발표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 발표가 국회 공청회 이후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는 농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 방침을 WTO에 전달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민변 등이 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율이 몇 %로 결정되는가가 쌀 시장 개방의 핵심 사안인데도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 선언은 관세율 공개 이후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 일선 시군 수요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버스 공영제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11일까지 마무리 짓고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용자의 수요가 반영되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도 농림식품축산부의 공모를 통해 도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 지역에서 12개 업체 680여 대가, 농어촌 버스는 38개 업체 55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청 조직을 학교 광주시 교육감 취임 준비위원회는 민선 2기 시교육청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국 산하 조직을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개편안을 장 당선인의 2기 취임에 맞추기보다 올 하반기 연구 검토 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외부 영역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7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옛 전남교육청 부지 매각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직선 2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시교육청을 동시에 옛 전남교육청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데다 문체부도 예술고를 이전하기 위한 토지 사용 계획에 동의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0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산강 녹조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승천보의 녹조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6mg으로 관심 기준치인 70mg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죽산부의 녹조류 농도도 48.5mg으로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농도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일선 시군의 공공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물가 정보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은 여수시가 1,7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목포시는 6,100원으로 3.5배나 높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여수시가 14,9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곡성군이 5,28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택지요금도 3,500원에서 2,800원으로 시군마다 최대 7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